대만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현재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민주주의 파트너와 협력해 도전자를 앞지르겠다. 이번에 G7 거기 가서 한 얘기예요. 도전자를 앞지르겠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도전자가 누군지는 뻔하죠. 미국이 돌아왔다. 나 홀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트럼피즘이 퍼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손잡고 민주주의 파트너와 손잡고 도전자를 이기겠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G7에서 한 얘기가 대서양 동맹을 복원하겠다. 유럽은 지금 박수치고 난리죠. 환상적이다. 판타스틱하다. 대서양 동맹을 복원해서 경쟁자를 이기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새 규칙은 우리가 정한다. 유럽의 독일 메르켈도 같이 손잡고 일치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난리 났죠. 그래서 중국 전문 뭐 하는 거 보니까 실패한 것 같다. 뭘 실패할지 하여튼 뭐 반중 연대에는 뭐 아직 실패한 것 같다. 뭐 이런 평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조금 더 봐야 되고, 이게 저기가 워낙에 미중이 저렇게 세게 부딪히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대만 대표가 40년 만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이거부터 일단 미국의 스탠스를 알 수 있죠. 대만을 우리 편으로 확 끌어들여갖고 중국과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요즘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대만의 압박을 그만둬라. 공식 경고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원차이나잖아요. 자기네 내정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뭐 그거에 압박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있고, 그리고 우리 바이든 형은 빠꾸 없죠.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서 홍콩 오케이, 신장 오케이, 타이페이 오케이 이렇게 계속 얘기. 우리나라 같으면 감히 하지 못하겠지만은 민감한 이슈를 미국인데 과감하게 해줬다는 거고, 물론 중국은 내정이다. 내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날선 경고를 했다. 하지만 상대는 미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날은 서긴 섰지만 협력하자. 우리나라가 날을 세웠다가는 난리가 나겠지만은 저기 이제 협력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저게 협력하자라고 그러니까 됐고, 요즘에 뭐 하고 있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 대만 해협을 미국 항모가 왔다 갔다 하고, 중국과 대만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국 항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격침하는 훈련을 하겠다 뭐 이러고,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무력 시위하는 거죠. 뜬금없이 잠수함도 한번 가보고. 프랑스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뜬금없이 한번 가보는 거죠. 뭐 좋은 거 있나? 여기 이러고 있으면 뭔가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일단 현재 대만 상황을 좀 보면 현재 대만의 총통이 차이잉원입니다. 민진당이에요. 민진당의 입장이 뭐냐면은 대미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약간 반중 성향이 있죠. 대만 독립까지 얘기 안 하지만은 반중 성향이 있는 당인데, 일단 대만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 이건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청나라 시대 뭐 1400년 뭐 그때 1500년 1600년 이럴 때 한족이 이 대만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래요. 대만에서 많이 거주를 했는데, 뭐 여기는 옛날이니까 최근을 보면은 1895년 청일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시모노세키 조약.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닌데 청나라가 졌죠. 청일 전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이때 대만이 넘어가요. 대만이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이 50년간 대만을 후루룩 짭짭합니다. 일제 지배를 받아요. 근데 당시에 대만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수천 년간 독립국이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거 이런 거를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뭐 일본이 와서 지배하나 보다. 뭐 그냥 뭐 그 정도였다 그래. 우리나라처럼 극렬한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50년에 일본 지배가 끝나고 1949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제스가 국공내전 공산당하고 패배해서 대만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대만으로 도망가는 일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벌어진 일이 대만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일제 지배를 받았던 옛날에 청나라 때 넘어가서 거기에 원래 살던 원주민 비슷한, 원래 원주민 따로 있지만 본성인이 한 84%고 원래 살던 이때 장제스 아저씨가 대만으로 넘어갈 때 같이 들어갔던 외성이 그때 들어온 사람이 14%, 8대2 정도, 요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일제시대를 경험한 본성인가, 외부에서 장제스에서 넘어온 통치자였던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외부에 들어온 사람이 통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때 사건이 펼쳐지죠. 대만도 민주화운동 비슷하게 외성인이 자꾸 자기들을 탄압하니까 본성인과 충동을 해서 228 사건,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로 하게 되나? 이렇게 학생들 학살하고 외성인과 내성인의 충돌 같은 게 펼쳐져요. 이게 대만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걸 가르는 228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죠. 대만이 일본 호감도가 60% 이상이에요.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느 나라를 가장 좋아하느냐, 2019년에 66%, 70%가 일본이에요. 50년을 지배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막 식민 지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얘네가 들어와서 같이 살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느낌인 거 보니까 뭐 건물 짓고 뭐 일본이 그때 강했으니까 이런 걸 해주고 뭐 그런 게, 그 다음 들어온 게 외성인이 아까 들어와서 228 사건처럼 서로 학살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이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66% 70% 정도로 굉장히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일본 기업들이 대만 진출 왜 합니까? 물어보면 이건 일본 설문조사입니다. 일본 설문조사는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여러분도 한국 선호도가 만약에 66%, 70%인 나라가 있다. 가고 싶잖아요. 야, 한국 선호도가 70%인 나라면은 가고 싶죠. 이제 이런 게 있고, 물론 그렇다고 일본이 대만과 단교를 안 했냐? 했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했는데 더 빨리 했어요. 1972년에. 서로 욕하고 단교를 했지만은 저런 바탕이 있고. 자, 그런데 대만에는 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민당과 아까 말씀드린 민진당이 있는데, 장제스가 들어온 게 이제 국민당이죠. 저 국민당이 1940년에서 사실상 2000년까지 사실상 일당이었어요. 혼자서. 외성에서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은 꿈은 그런 걸까요? 공산당을 밀어내고 언젠가는 중국 본토를 내가 뭐 하겠다, 뭐 이런 꿈이 있겠죠. 뭐 별로 될 리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중화 민족주의, 내가 밀려와서 그렇지 원래 나는 저기 있었던 정통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친중이고 외성인, 바깥에서 들어온 이제 국민당이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요 당이 한 2000년까지 정권을 잡았었기 때문에 1992년에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요구합니다. 일명 9.20식이라 그래요. 너희랑 우리랑 하나 아니냐? 나라는 뭐 양제, 제도는 다를지라도. 그때 대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하나의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지만 서로 각자 알아서 정의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싸워요. 지금까지. 각자 알아서 정의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정의가 좀 다르죠. 실제로 이게 9.20 중국은 아직도 저 92년도에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그때 당시 이제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친중국적인 국민당 정부였기 때문에 9.20 공식에 합의했고, 뭐 이런 가끔 보면은 대만 총통하고 중국 주석 아저씨들하고 손잡고 이러는 거 보면 거의 다 국민당이죠. 입장으로 보면은. 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조금 바뀌죠. 기류가 바뀝니다. 대만의 기류가. 민주진보당, 민진당이라고 하는 곳은 대만 자립주의. 원래 대만에 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약간 중심이 되고 자유주의, 진보주의 뭐 이런 분들이 2000년에 최초로 총통이 됩니다. 우리가 좀 유명했던 천수입의 아저씨, 이런 게 민진당인데 왔다 갔다 해요. 이 민진당도 국민당도 절대 우세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총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사건이 두 개가 발생을 하는데요. 2014년에 당시에 집권하던 국민당에서 중국과 무역 협정을 강행해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이게 대만에서는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집권층이 중국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서 의회를 장악해버리는 사건이 첫 번째로 펼쳐지고, 그래서 그 해바라기 사건의 힘을 받아서 2016년에 아까 앞에 나왔던 차이잉원 누나가 집권을 하게 돼요. 본성인 출신이죠, 당연히. 자, 근데 문제는 저 누나가 했을 때가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여기잖아요. 경기가 별로 안 좋아.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가도 다시 이렇게 죽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가만히 뒀으면은 오래 못할 것 같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평가를 한 방에 뒤집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뭐 어차피 저러다가 국민당의 정권 넘어가겠네 쯧쯧쯧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도시의 홍콩에서 우산혁명이라는 펼쳐요. 뭐 일국양제를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한테 민주주의를 약속하지 않았냐, 홍콩을 할양받았을 때 그러면서 일어나서 뭐 일국양제 우산혁명이라는 걸 했죠. 그때 중국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했냐라고 보니까 안 했죠. 하나의 중국이다 해서 군대가 들어갔죠. 군대가 들어가서 거기가 홍콩 보안법이 2019년에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뭐 자치권이 없어졌죠. 그래서 말이 일국양제였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한 도시로, 원래 중국의 도시지만 자치권이 없는 그런 입장으로 떨어졌는데, 저걸 딱 보니까 대만이 비슷하잖아요. 일국양제라고 해서 저런 거 했다가 보안법 통과되고 하는 거 보니까 옆에 있는 대만이 화들짝 놀랬죠. 퍼지는 불안감. 지금까지는 대만인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996년까지 절대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원래 나는 중국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에서 60%는 옛날에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원차이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별로 반감이 없었는데, 요즘은 옆에서 자꾸 저러고 이 억압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니다, 이젠 반대로 60%가 대만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6대4에서 4대6으로 약간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 저런 현상으로 주석이 된 차이잉원 누나는 당연히 약간 반중적이죠. 그 뭐 일국양제 이런 거에 굉장히 싫어하고, 거기다가 트럼프 형이 등장을 했었죠. 트럼프 형이 등장을 해서 가뜩이나 중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이쿠 잘 됐구나 하고 우리 편하자. 그러니까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만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은 무력 통일도 가능하다,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할 수 없다. 이게 2019년에 나옵니다. 잘 벌하죠.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해협 하나로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할 수 없다, 이런 무력 통일에 가까운 선언이 나오고, 할 수도 있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쭉 보면은 2008년 10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중국에 좀 가까운 그런 뭐 국민당의 집권을 많이 했다가 아까 전에 그런 사건이 펼쳐지면서 민진당, 지금의 어떤 대만의 자유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당이 집권을 하면서 집권을 하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니까 완전히 미국 쪽으로 좀 돌아서는 느낌을 받고 있고, 게다가 차이잉원 누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은 이미 독립국가다. 독립선언이 불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독립해 있잖아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차의 나라 그러잖아. 그 홍콩이건 중국이건 어디건 이미 하나의 나라인데 지금 자치권을 뭐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자치권이라 그래야 되나?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독립국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국기에 보여주고 그럼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가 아니고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 2021년에 나온 말이에요. 곧 전쟁이다.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너희가 지금 독립선언 안 했습니다. 대만이 독립선언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언을 안 했어요. 저 차이잉 누나도 함부로 독립선언을 못해요. 독립선언을 하면은 비행기가 날아가겠다는 거죠. 곧 전쟁이라고 경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을 선언한 건 아니라 현상 유지 정도, 뭐 자치하고 현상 유지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고, 대만 독립은 중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탈출구가 없다. 무조건 전쟁이란 거죠. 여기는 양보할 수 없는 뭐 그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대만에서는 홍콩의 사건도 받고 2030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로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이번에 경제가 안 좋아서 선거 승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랬는데 한 방에 밀어줬어. 야, 이거 불안하니까 우리 치면 북풍이죠. 뭐 위에서 뭐 미사일 날라오고 그러면은 보수 쪽에 펴주고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치면 그런 게 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고, 물론 이번에 민진당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대만 독립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날라올 수도 있잖아.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비행기가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대만 독립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평화적이고 대등하게 현상을 유지하겠다 이 정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위협이 되니까 미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하겠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대만이 자꾸 미국 쪽으로 붙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국은 너희가 그러면은 너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끌고 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대만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방적으로 반중일 것 같지만은 이게 이번 총통 선거 결과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했고 원래 중국말을 같이 쓰니까 실제로 투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이쪽이 한 57%, 나이 많은 분들 50대 60대 이런 쪽 이쪽을 많이 뽑았겠죠. 38%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그런 입장에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둘이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미중 분쟁의 최대의 수혜자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딱 옆에 붙어있는 데다가 끌어들여야 될 거니까 미국이 가장 많은 페이버를 주고 있는 나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게다가 반도체 기술도 뛰어나니까 TSMC 같은 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는다. 사실상 중국이 아니라 미국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동맹국의 손을 잡아서 경쟁자와 싸우겠다 그랬잖아. 이쪽 동맹국의 손을 잡으면서 TSMC가 굉장한 물량을 많이 받는 거죠. 미국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고, TSMC가 저렇게 많이 받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30%가 넘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크니까. 근데 대만은 더 심해. 반도체가 40%인데 저기를 저렇게 밀어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합쳐도 32%입니다. 뭐 만만치 않긴 하죠. 그 외의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만 증시가 어떻게 됐다? 야, 둘이 열심히 싸우고 한쪽 손을 확 잡았더니 거기서 이렇게 땡겨줘갖고 이게 지금, 야, 물론 우리도 2천에 3천 갔긴 했는데 만 원저리 조금 넘었던 게 16,000을 반도체가 미쳤죠. 여기 반도체가 지금 미쳤기 때문에 반도체가 끌어주면서 16,000을 넘는 지금 대만 증시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게다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고, 뭐 방역도 코로나 같은 것도 굉장히 뭐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시는 대만의 반전, 1인당 소득이 한국을 추월했다. 우리나라는 올랐다가 2년 연속 빠지고 있고, 대만은 좀 빠지다가 이렇게 돼서 역전될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대만이 3만 불 될 날이 정말 눈앞에 왔다고 할 수 있고, 대만이 지금 아직 확정값은 아니겠지만 29,200달러, 거의 3만 달러 왔죠. 우리나라 3만 1,000이니까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었다. 물론 전체 GDP 차이는 많이 나죠. 1인당 말고. 왜냐면 인구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5천만이 넘기 때문에 전체 GDP 순위로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10등 내에 지금 들까 말까 하는 정도고, 1인당은 추월할까 말까 이러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은 대만의 최대 위협이자 최대 기회이죠. 중국은 대만 문제 해결은 너무 끌 수 없다.
중국 기관지가 얘기한 겁니다. 정협 기관지가. 대만이 서방의 반중 세력과 결탁해 중화민족 부흥의 대업을 가로막고 있다. 대만 문제 해결은 너무 끌 수 없다. 살벌하죠. 이렇게 살벌한 소리를 하니까 요즘에 미국 항모가 이 중국과 대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걸르기만 해봐라 하고 왔다 갔다 있는 거고, 저렇게 옆집이 불나고 있으니까 유럽연합도 뭐 떨어지는 거 없나 해서 뭐 핵잠수함도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고 있는 거고, 무슨 일 안 일어나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만 독립은 전쟁이고 빈말이 아니다. 이거 살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끔 대만에 국기 쓰면은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저 입장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중국이 난리가 치는 게 이 나라는 국기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국이 아니라는 거죠. 국이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국이 아까 전에 뭐 선언인지 합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겠다는 거고, 지금 상황은 친독립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반중 성향인 대만 민진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정상국가와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게 정상국가, 정말로 독립이란 독립국가를 추진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고 있습니다.